네, 2017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혹시 작년에 세웠던 계획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그 목표들을 다 지켜낸 분은요? 지금 제 말에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초에 세운 계획을 1년 동안 다 지키는 사람은 전체의 8%도 못 된대요. 92%의 사람들 대부분은 지키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건 우리의 뇌가 변화하는 것에 거부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변화하고 싶다면 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여러분, 연초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작은 목표부터 실행해 보시라는 뜻이었어요. 차근차근 천천히. 사실 저도 올해 목표를 하나 세웠었거든요. 용진 DJ의 빈자리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방송하기가 목표였는데요. 목표를 좀 작게 수정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그냥 1시간 30분 동안 꽉 채워서 즐겁게 방송하기. 근데 제가 말해놓고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언뜻 다르면서도 거의 비슷한 목표네요. 우리 방송에 대한 제 애정이 작을 수가 없나 봅니다. 여기는 성북구민 여러분을 위한 방울방울 라디오고요. 저는 여러분의 금요일 아침을 활짝 여는 DJ 박다희입니다. 첫 곡은 김민승의 앞으로 듣고 올게요. 사랑 그 사이에서 이게 하늘 무지개를 따라 멋진 날들을 우린 찾아가고 있잖아. 시작해봐. 앞으로 힘이 들 땐 뒤로 포기하면 또 어때. 내일 두 걸음 뛰는 거야. 종총걸음 재촉해봐도 시간은 도망가고 금방 실증이나 덮어버린 쌓여가는 내 청춘은 불린 나사처럼 흔들려. 마음에 작은 꿈을 꾸는 나무 달콤한 열매 햇살 가득 열릴 때까지 사랑해봐. 끝까지 너의 꿈이 날아 저 별보다 빛나는 너의 웃음을 듣고 싶어. 꿈이 먼저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그 사이를 방황하는 나. 이게 하늘 무지개를 따라 멋진 날들을 우린 찾아가고 있잖아. 시작해봐. 앞으로 힘이 들 땐 뒤로 포기하면 또 어때. 내일 두 걸음 뛰는 거야. 매 작은 꿈을 꾸는 나무 달콤한 열매 햇살 가득 열릴 때까지 사랑해봐. 끝까지 너의 꿈이 날아 보석처럼 빛나는 너의 웃음을 듣고 싶어. 네,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첫 곡은 김민승의 앞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허전할 줄 알았는데 안에서 임종민 팀장님이 스튜디오 내부에서 PD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종민입니다. 되게 시크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가끔 나와요, 이렇게. 네. 네, 매일 오전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방울방울 라디오입니다. 저희 방울방울 라디오는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 우리 동네 방송 마을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일부는 성북구의 소식을 전하는 성북구 뉴스,
그리고 성우들의 연기로 보고 듣는 소설 굿모닝 소설극장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울방울 라디오는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스트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성북마을 TV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니까요. 유스트림 채팅창에 사연이랑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항상 저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성북마을 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되니까요. 본방송 놓치신 분들, 또 금요일 아침에 늦잠 자신 분들 유튜브 다시 보기로 함께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우리 딸 여기 아빠 봐야지. 할머니 나 저거처럼 이렇게 찍어줘. 응? 찍어줘. 해달라니까 어딜 가 할머니. 에? 할머니 뿌이. 일상이 작품이 되는 곳 영상 미디어 센터. 네, 성북구의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코너죠. 네, 성북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성북뉴스 시간입니다. 1월 첫째 주 성북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웃음치료 전문봉사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웃음치료 전문봉사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웃음치료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 일정은 1월 13일 금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매주 화,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4차례 진행됩니다. 장소는 교육생에게 추후 개별 공지될 예정이고요. 2016년 12월 28일부터 25명 모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선착순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웃음치료 및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누구나, 그리고 교육 이수 후에 1년 이상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신 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재능과 시간을 나눠주실 아름다운 성북구민들을 기다립니다. 네,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민회관에서 지역 어린이 오케스트라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을 위한 유능한 음악 전문 인력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룻, 클라리넷, 타악기, 트럼펫, 트럼본이고요. 주 강사 응시 자격은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등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오늘이 모집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으니까 날짜와 시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서류 심사 발표는 1월 10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펜싱 체험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화요일에 1회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회차당 30명씩 함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저학년 어린이들은 아쉽지만 부상 위험이 있어서 참가를 삼가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네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참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참가 비용은 무료고 펜싱팀 감독 외 선수들에게 직접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은 1월 9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합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1-2624번으로 02-2241-2624번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모집을 위해서 9시 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와, 저는 이 경쟁률은 잘 모르는데 아마 인기가 엄청 높은 광장인가 봐요. 9시 이전에는 전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난 올림픽에서 약간 박상용 선수가 활약을 했잖아요. 그 영향인 걸까요? 아무튼 9일 날 오전 9시에 정각의 통화 버튼을 딱 누르셔서 꼭 접수 신청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월 첫째 주 성북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4호선 성신여대 입구 6번 출구입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울방울 라디오를 보러 가기 위한 출발 지점이죠. 옆에 버스가 보이지만 우리가 탈 건 아니니까 지나갈까요?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맞습니다. 직진 맞아요. 정말 맞는지 건너편도 한번 싹 봐주고요. 오, 오른쪽에 쉼터가 있었네요. 마트도 지나가고요. 자, 이제 우리 모두의 적 언덕입니다. 오, 거의 다 온 것 같죠? 조금만 더 걸어가 볼까요? 계단입니다. 화이팅! 월요일팀! 안녕하세요. 화요일팀, 목요일팀, 그리고 금요일팀까지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방송 방울방울 라디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방울방울 라디오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죠. 몇 주 정도 함께 했는데요, 벌써. 성북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낭독단체 보키니가 시나 소설 등을 낭독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작가 김유정님의 봄봄이라는 작품을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이 벌써 3부 마지막 회예요. 보키니의 굿모닝 소설극장, 작가 김유정님의 봄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굿모닝 소설 극장. 아이고, 뱅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쑥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다. 이놈아, 놔라! 놔! 올가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워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이, 이놈아, 놔라!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에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당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 하겠지? 해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난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 조겼다. 그러나 난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도록 해? 네, 보키니의 굿모닝 소설극장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김유정님의 봄봄이라는 작품 마지막 회를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점순이와 성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작에서? 우리 이거 방금 영상 나온 거에는 성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에 손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야 할 텐데. 우리 그 보키니 다시 한번 제작진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낭독의 배미애님, 연출의 김주동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 낭독단체 보키니 2주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작품은 이상의 날개라는 2부작 작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울방울 라디오 일상탈출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북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울방울 라디오는요, 유스트림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스트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성북마을 TV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니까 유스트림 채팅창에 사연이랑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늘 기다리고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 성북마을 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되니까요. 본방송 놓치신 분들 아쉬워 마시고 다시 보기로 꼭 시청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찰리푸스의 Up All Night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Well, I get a thrill run down my spine when I see you hitting me up. Feeling so electrified with the heat of a million suns. You know just one touch can keep me high, and I think I'll never come down till a couple days go by and you're nowhere to be found. Up all night, up all nigh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to me yesterday, playing over in my mind. It's a crime, it's a crime. How you reeling me in with the games you pl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 So I tried to shake you out my head, try to dance with somebody new, but you got those lips so red and that smoky voice you do. So I know it's pointless anyway, 'cause there ain't nobody else that could light me up so bright and break this crazy spell. Up all night, up all nigh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to me yesterday, playing over in my mind. It's a crime, it's a crime. How you reeling me in with the games you pl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 If I wait a little longer, then maybe you'll come back around. Wait a little longer, then maybe you'll be ready now. 'Cause I will wait forever for you to fall back into my arms. So come on, up all night, up all nigh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to me yesterday, playing over in my mind. It's a crime, it's a crime. How you reeling me in with the games you pl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 Up all night, up all nigh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to me yesterday, playing over in my mind. It's a crime, it's a crime. How you reeling me in with the games you pl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 How you reeling me in with the games you pl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 네,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 사람도서관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박다희입니다. 네, 오늘은 책 제목이 애착 가는 강아지와 도도한 고양이에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스트분의 미모는 덤입니다. 성북구 두부맘 김한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우리 방울방울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성북구 주민이 된 고양이 두부랑 강아지 요순이를 키우고 있는 성북구 두부맘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북구 두부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엄마 같은 게스트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스튜디오가 밝아졌어요. 아, 네. 아, 그런데 보니까 고양이 두부랑 강아지 요순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두부맘이면 요순이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아, 원래 요순 언니 두부맘인데 너무 길어서 길어서 좀 줄이셨구나. 네, 두부맘으로. 네. 혹시 두부가 막내인가요? 그쵸. 저희 집에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두부가 네. 제일 막내. 서열 4위. 서열 4위인데 제일 사실은 실질적인 1위. 아, 실세군요. 네. 그래서 두부맘이란 직책을. 네. 네. 그런데 성북구 두부맘 이거 어떤 의미로 지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방송 나오신 분이 추천을 해주실 때 네. 이제 저한테 한번 나와보는 거 어떠냐,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전 사실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라디오 이런 DJ 같은 거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하고 나가야 되나. 그 친구가 너 그러면은 두부맘, 성북구 두부맘을 해라 이래서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사실은. 아, 네. 그렇군요. 갑작스럽게 지은. 근데 사실 친구분도 네. 우리 방울방울 라디오에 나오셨다고 네, 네. 들었어요. 그죠? 네. 어느 요일에 나오셨었죠? 수요일에 나왔을 거예요. 수요일에. 네. 네. 수요일 팀 방송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가 봐요. 그 두부맘으로 친구분들도 이렇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유명해요. 요순이랑 네. 두부가 몇 살인가요? 요순이가 이제 14살, 올해 이제 됐고, 두부는 이제 3살 되는 와. 고양이. 네. 두부가 고양이에요? 네, 고양이는 3살, 강아지는 14살. 그럼 강아지랑 고양이를 함께 키우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 좀 흔하나요? 흔치 않나요? 저도 잘 갑작스럽게 지금 키우는 거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정말. 네, 이제 두부가 어머, 너무 귀여워요. 처음 아기 때 데려와서 며칠 안 됐을 때 사진이에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근데 강아지랑 고양이 사이가 저렇게 좋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요순이가 약간 모성애가 조금 많은 강아지라서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 일단은 얼떨결에 두부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네. 처음 보자마자 막 너무 막 날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핥고 고양이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엄마처럼 너무 키워줬어요, 예쁘네요. 이렇게. 이건 제가 이거 그냥- 화보 같은데. 집에서 찍은 사진 맞아요? 네, 제가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길래 둘이 음. 있길래 그냥 제가 찍어줬던 사진. 두부 자세가 정말 요염한데요. 귀엽네요. 네. 둘이 사이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아니, 제가 사실 네. 여기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네. 이렇게 한번 같이. 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에 가치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같이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어때요? 같이 키우다 보면? 근데 저 일부러 강아지, 고양이 같이 키우려고 막 했던 게 아니고 원래 네.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가 네. 두부는 사실 제가 어제 입양해 온 게 아니고 이제 누가 길에다가 버려놓은 거를 이제 병원에 데려다 주다가 결국 제가 이제 데리고 오게서 키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걸 키우게 됐는데 다행히 강아지가 넘치는 모성애로 너무 자기 새끼 돌보듯이 정말 잘 돌봐줘서 그랬군요. 제가 진짜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같이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강아지 마침 덕분에. 또 둘이 사이가 좋아서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겠어요? 네, 둘의 저는 진짜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사이에서. 그리고 강아지가 항상 정말 자기 새끼 돌보듯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막 맨날 핥아주고 심지어 젖도 안 나오는데 막 젖 물려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가 네. 봐요. 진짜 저희 강아지 좀 유난히 그런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동물병원에도 네. 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유기된 고양이가 왔었어요. 근데 네네. 병원에 가끔씩 가는데 그 아기 고양이 보더니 또 막 들어가서 또 자기 새끼인 것처럼 막 핥아주고 막 케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유난 선생님도 되게 놀라시더라고. 무성애가 되게 강한 것 같다고. 요순이가 원래 성격이 네. 네. 두부가 아니라 어떤 고양이가 왔어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고양이가 아니라 거북이가 왔어서. 네, 저희 집 강아지는 개 빼고 다 좋아해요. 아, 정말요? 개는 네. 또 안 좋아하나요?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오.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아.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 네네. 네, 저희 집 강아지도 사람은 좋아하는데 개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키우다 보면 네. 둘이 사이가 좋더라도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런 차이점 같은 게 보일 것 같아요. 둘의 성격 면에서의 좀 다른 점도 있을 거고. 네, 매력도 다르고. 네, 습성이라던가 매력이라던가. 네,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사람을 유난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강아지들은 계속 저한테 이제 집에 있잖아요. 네. 그럼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뭐 무릎 위에 앉혀달라, 만져달라 계속 그런 식이에요. 하루 종일 예를 들면.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같이 하루 종일 있어도 그냥 제 근처에는 항상 있어요. 제가 움직이면 저를 쫓아다니면서 다니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막 굳이 제 위에 막 앉으려고 하거나 막 뭐라 그럴까. 애교 부리거나? 예, 막 너무 엉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도 살짝 그냥 무심한? 네, 무심한 네. 듯 그래도 항상 제 주변에 있어요. 제가 어딜 가면 그 옆에 또 앉아서 항상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애정을 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같이 있을 때 두 분은 따라다니긴 해도 또 자기 영역이 확실하군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뭐, 고양이의 습성이겠죠?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자기 내키는 데를 한 번씩 놀아달라고 어. 장난감 갖고 와서 탁 놓고 와서 절 쳐다보고 있고 성격이 뚜렷하네요. 네, 대신 강아지는 막 낑낑거리면서 막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맞아요. 울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무릎을 이렇게 치면서 안아달라고 네, 한다거나. 안아달고 막 낑낑거려서 뭘 간식을 달라던가 그죠, 막 그죠. 이런 식. 네. 근데 고양이는 그냥 자기가 이빨로 그 밥통을 막 열려고 한다든지 서랍을 열고 행동하는 스타일. 주도적인 성격. 네. 저희 집 강아지도 제가 방에 있으면 네. 무슨 어디가 아픈 것처럼 막 낑낑거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놀라서 어디가 불편한가 하면서 막 쫓아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냥 걔가 띠용 쳐다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론가 가는데 쫓아가면 간식통 앞에 네, 맞아요. 딱 서 있어요. 간식을 달라고. 맞아.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고양이는 조금 사람한테 애교를 부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네. 강아지는 막 애교를 부린다. 네.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게 차이점. 네,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고양이는 막 사람한테 뭐 안 따르고 애정이 없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놀러 갔다가 네. 안 왔는데 그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그 문 앞에 쳐다보고 있었다는 어, 거예요. 정말요? 기다리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좀 놀랐거든요. 진짜 놀랍네요. 맨날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저 없으면.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반려견들은 대부분 네. 반려동물들은 잠을 자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뭐 다른 식구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이래도 기다렸다는 거 보고 얘네들 다 애정이 있긴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네. 조금 다르구나. 아, 강아지야. 사진이 증명사진처럼. 두 분은 꽃이랑 또 찍었네요. 걔가 꽃이랑. 꽃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예뻐요. 꽃을 사다 놓으면 저렇게 다 항상 항상 냄새 맡고 하다가 결국 뜯어먹기도 하고 꽃을- 문화생활 즐기는 집에 낭만적인 꽃을 못 사다 제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혹시 이거 가져가시겠어요?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여기 이 꽃 조화인데 네, 두부가 조화인지 알지 조화라도 괜찮다면 네. 요순이가 정말 귀엽네요. 몸집이 작네요. 네, 요크셔 테리어라서 지금 조금 살이 찌긴 했는데 살이 쪘나요? 네, 좀 말라 보이는데. 이때는 아프기 전인데 지금 이제 무슨 호르몬 병 같은 게 있어서 그 병 때문에 좀 살이 좀 쪘었거든요. 근데 저는 병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네. 많이 먹어 살찐 줄 알고 막 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병증 중에 하나더라고요. 요순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많죠. 14살? 네. 잔병치레가 막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한 번은 막 못 일어나는 적도 있어가지고 또 그날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적도 있고 지금 이제 부신피질 항진증이라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 호르몬 질환 같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뭐 하루에 2번씩 정해진 시간에 약을 지금 한 거의 1년 다 돼가게 저기 약을 먹고 수술하고 난 있거든요. 다음에 저 때는 또 혹 여기 종양이 생겨서 유순이가 자주 아프네요. 장
작년에가 좀 많이 제가 병수발을 많이 들었죠, 아이들. 고생을 하셨겠어요. 저는 또. 근데 제가 간식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간식 쳐다보고 있는. 아픈 와중에도. 네, 먹어야겠다. 눈이 엄청 초롱초롱. 눈은 아픈 애 같지 않은데요? 갑자기 낫는. 네, 표정이 달라요. 이렇게 그냥 사진 찍을 때랑 간식 들고 있을 때랑 아, 맞아요. 눈빛이 달라요. 초롱함이 다르죠. 네, 초롱함의 네. 정도가. 근데 사실 이렇게 나이가 많다 보면 반려견들은 병원을 갈 일이 또 많아지고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저도 아이들 어릴 때는 어릴 때야 이제 뭐 정기적인 예방 접종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몰랐는데 이제 그 유순이가 이제 그 아파서 매일 약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값도 일단 한 달에 생각보다 좀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랑 또 뭐 정기적으로 어쨌든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음. 작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또 네, 검사하고 맞아요.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네, 약은 또 계속 먹어야 되고 그렇고 생각보다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병원비가 정말 생각보다 상당히 그게 또 많이 들더라고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강아지가 갑자기 다리를 잘 걷다가 절어서 네, 네. 너무 놀라가지고 또 병원을 안 데려갈 수 없잖아요. 네, 네. 말을 못하니까 너 그러니까요. 괜찮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네. 잘 몰라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정도를 모르니까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게 되죠. 그쵸. 근데 또 검사비에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전 잘 네. 몰랐는데. 저도 진짜 몰랐다가 생각보다 저도 그냥 밥 주고 그냥 그죠. 1년에 정기 접종만 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병원 다니다 보니까 와, 이런 걸 끝까지 진짜 물론 한 생명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뭐 입양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기까지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셨겠어요. 네. 저는 정말 병원을 한 번만 가봐도 와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지금부터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그 생각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요순이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저희 집 이제 강아지를 데려온 지 몇 년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벌써 올해가 6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근데 강아지 수명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가 언제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됐지? 이렇게 하면서 슬슬 몇 년 안 남은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유순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들도 이제 생활에 막 사료도 좋아지고 막 네. 이러니까 수명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 수명보다는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사실 처음에 유순이만 이렇게 있을 때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얘가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서 다시는 물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더 키우고 싶지만 맞아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이제 그런 막 슬픈 생각에 다시는 이제 키우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고양이를 또 이게 데려와서 같이 키우게 되고 그래도 네. 더 마음은 항상 더 이렇게 아이들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데 또 그런 거랑 제가 나이가 점점 많이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을 끝까지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이 올까봐 또 그런 것도 생각해서 더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맞아요. 목이 좀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같이 애완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가요. 네. 왜 그게 아직 얘네가 그런 죽음에 다가온 것도 아닌데 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남은 시간 동안 많이 예뻐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조금이라도 산책을 더 시켜줘야 되는데, 오늘도 너무 피곤하구나 하면서 건너뛸 때 미안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네. 저는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랑. 제가 이제 강아지가 와서 저한테 목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일까? 얘가 쓰레기통을 뒤졌을까? 해서 확인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입이 염색을 한 것처럼 네. 주황색으로 막 물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순간 식탁에 두고 온 음식이 딱 생각이 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가서 봤더니 이 김치찌개를 얘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온 거예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런 에피소드들 혹시 있나요? 저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네. 저희 집 강아지랑 고양이는 그래도 좀 얌전한 편이어서 네. 왜 막 그런 말 많지. 막 집에 왔더니 막 휴지가 다 물어 뜯어져 있고 막 맞아요. 막 사진 되게 많잖아요. 막 쇼파가 네네. 다 뜯어져 있고 그 정도 사고는 다행히 아이들이 안 치고 그냥 얌전히 둘이서만 잘 놀긴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점프가 되니까 진짜 집에 못 맞아요. 가는 곳이 없어요. 정말 냉장고 위부터 해서. 근데 강아지는 또 요크셔니까 좀 키가 작은 것도 있고 지금 관절을 안 줘서 어디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계란 껍질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좀 떨어뜨렸나? 이러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계란을 삶아놓은 걸 식탁에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제 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다 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고양이가 이제 식탁 다니다가 계란을 떨어뜨리고 놀다가 강아지는 그걸 보고 또 먹고 항상 그런 식의 좀 에피소드 사실 많아요. 테이블에 있는 걸 두고 항상 뭐 서랍에 있는 걸 꺼내놓는다든지 식탁에 있는 거 어디 내려놓으면은 그걸 결국은 강아지가 먹거든요. 고양이는 먹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호기심에. 네, 다 이렇게 꺼내고 치우고 자기 안 먹어도. 근데 항상 그거는 먹는 거는 강아지 담당, 꺼내는 건 고양이 담당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먹은 거 좀 꽤 되고. 요순이가 네. 두부를 안 예뻐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각별히 아끼는 건지 몰라요. 자기의 약간 식량줄, 식량 저 공급줄. 없을 때. 네. 아, 그렇군요. 여기 네. 보니까 네. 이게 수경재배 화분 사건? 이게 뭘까요? 어제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이거. 이거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화분 집에 수경재배 몇 개 키우는 게 있어요. 지금은 하나만 남았거든요. 고양이가 풀을 되게 좋아해서 막 좀 뜯기도 하고 그래서 죽어서 없는 것도 있고 이날 집에 왔는데 애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와서 밥을 못 준 것도 있긴 한데 봤더니 그 수경재배했던 그 다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닥에 이럴 수가. 굴러다니고 고양이가 막 앉아서 저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배고파서 그랬는지 일부러 제 생각에는 항의의 표시로 그걸 다 엎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뭐 화분을 엎은 건 아닌데 그 풀을 뽑아서 다 이렇게 애들이 뿌리가 다 하늘을 향한 채 누워 있더라고요 거실에. 처참하게. 네, 그래서 밥 얼른 참겨줬죠. 이 두부의 그 펀치 한 방이면 네. 안 망가지는 화분이 없겠어요. 네, 막 다 뿌리채 막. 고양이들이 이 손 힘이 세더라고요. 손님도 세고 일단 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강아지들은 입을 주로 하고 발은 이렇게 지탱하는 정도로만 쓰는데 고양이는 놀 때도 봐도 강아지를 탁 목을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약간 손을 좀 강아지에 비해서 자유자재로 좀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손톱을 잘라주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잘라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본인들이 있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리가요. 그러니까 스크래처라고 해서 원래 고양이 습성이 자기 발톱을 좀 날카롭게 다듬으려는 성격 그런 게 있대요, 본능이. 그래서 그것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삐죽한 거는 잘 때 몰래 잡아서 조금씩 깎아주고 잘 때 애기처럼 잠자는 사이에 몰래 안 깨나 봐요. 그러니까 깊이 잘 때만. 깊이 잘 때. 저도 그거 시도해봤거든요. 네네. 발바닥을 잡는 순간 잠에서 딱 깨더라고요. 강아지도요? 네.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예민한가 봐요. 그렇게 해서 깎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꾹꾹이를 하잖아요, 고양이가. 꾹꾹이 얼마 전에 저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말로만 듣고 저도 얼마 전에 이불을 새로 샀는데 왜 겨울에 그 극세사 이불?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그거 샀는데 오늘 그 이불에 대고 켜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저게 정말 꾹꾹인가 처음 봤거든요. 애가 하는 걸. 맞아요. 이렇게 키우지 3년 만에.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부터 그 이불 산 이후로부터는 그 이불에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꾹꾹이를 하더라고요. 촉감이 좋은가 봐요. 그게 뭐 잘 자리, 누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눕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네. 근데 뭐 기분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렁그렁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 보면 맞아요. 뭐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양이들 그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기분이 좋아서 내는 건데 네. 전 처음 봤을 때 그게 약간 으르렁거리는 건지 알았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 근데 원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저도 주변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저는 네. 심지어 어릴 때 길고양이도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두부를 데려오신 거예요? 네, 그냥 동물 다 예뻐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두부를 처음부터 누가 버렸으니까 내가 키워야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정말 너무 아기인데 누가 길에 버려놓고 길 가는 애들이 막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구나.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 아이가 뭐 입양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최후에는 내가 이제 돌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긴 했는데 그러셨군요. 요즘 그 사실 유기견, 네, 유기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죠? 네, 네. 마음이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 새끼 고양이를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참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해서 동물 그 생명에 대한 존중심 없이 생긴 일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저 이렇게 관심이 가긴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저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다 정말 더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버려진 애들도 다 이제 아이들 왜냐면 두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걸 제가 데리고 왔기 그렇죠. 때문에 더 막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마음이 가긴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유기견들이 네.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있는 기간이 몇 안 되잖아요. 오래 되지 않아서 네. 다 이렇게 안락사 되니까. 사실 길거리에 방치하게 되면 애완동물들은 사람의 손을 탔던 동물들이라 네. 자생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애완인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기 이제 키우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이제 가겠죠. 관심도 가고. 네. 이게 아무래도 한 생명을 처음 맡아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네. 쉽지 않은 일이겠죠. 네. 저도 진짜 이번에 이제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네. 좀 병치를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끝까지 맞는 게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네. 경제적으로 그냥 보면. 네. 처음에 입양할 때 당연히 그래 얘네들 뭐 10년에서 15년 같이 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얘네들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이제 노화 과정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제가 다 감당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냥 10년, 15년 키우는 거랑 그 나이 때 정말 돼서 그거를 감당하는 거랑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그 어릴 때 그 항상 건강하고 그 발랄한 모습으로 15년을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더 사람한테 의지하고 제가 더 어릴 때도 더 많이 돌봐줘야 되니까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걸로도 그렇고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저도 막 더 이제 마음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 막 고양이도 더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잖아. 제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렇게 함부로 데려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더 키우고 싶은데 이런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제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제가 좋다고 함부로 데려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 말이 참 공감이 돼요. 데려올 때 처음에 그 발랄하고 예쁜 모습으로 네. 15년을 사는 게 네,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이런 유기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이런 네. 문구가 등장하기 전에는 네. 많이 애견샵에서 많이 데려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유리 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 새끼 강아지들, 작은 강아지들을 보면 네. 그 강아지들 보면서 팡팡 뛰는 모습 보면서 그 10년, 15년 후에 얘네가 그쵸. 아플 모습을 상상하면서 데려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네. 그냥 순간 보고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데려가고 싶다. 그쵸. 인형 약간, 같고. 네, 장난감 같고 막 팡팡 뛰는 그렇게 해서 큰 고려 없이 데려와서 쉽게 또 버리게 되는. 네. 이제
그냥 마냥 이렇게 인형 같고 계속 이럴 것 같은데 뭐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서 뭐 좀 아무래도 미모도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도 그건 맞아요. 정말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애들 그죠. 보면. 근데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데려온 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 모습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내가 이 아이의 그런 모습까지 이 아이들의 그런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 끝까지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앞으로 계획 있으신 분들도 그렇죠. 네.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네. 데려오게. 키우다 보면 사실 얘네가 동물인가 사람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뭔가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할 때. 아니면 나와 공감이 되는 것 같을 때, 네, 네. 감정이 교류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동물 그냥 단순히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 이상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강아지랑 장난치다가 정말 크게 미끄러진 거예요. 아, 거실에서. 네. 근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너무 크게 미끄러져서 네. 소파에 부딪히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무관심할 줄 알았는데 놀라서 장난을 딱 멈추고 네.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눈물 막 우니까 이걸 닦아주려고 막 끙끙거리면서 네, 어쩔 위로를 줄 해주- 몰라 네, 하면서. 그러면서 얘가 정말 나를 다 이제 이해하고 또 그런 감정 같은 걸 캐치를 하는구나.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장난 그만 치고 좀 이렇게 눈치를 본다던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저도 그러니까 뭐 감정을 막 같이 교류한다 이런 것보다 저는 그냥 약간 일방적으로 저 혼자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언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이 강아지는 엄마랑 같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된 건데 그때 제가 원래 외국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그런 일을 겪고 집에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왔으니까 뭐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잖아요, 당분간. 근데 너무 그거를 사실 감당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집에 있는데 강아지가 옆에 있는데 그냥 그 있는 옆에 저 옆에서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많이 도움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또 같이 또 엄마랑 또 같이 보냈던 서로 시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집 안에서 혼자서 이렇게 그냥 더 힘들게 보내면서 있을 수 있었는데 강아지가 옆에 있으니까 네.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같이 서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그냥 심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서 그때 그 강아지가 없었다면 진짜 더 많이 힘들고 그랬을 텐데 그때 많이 고마웠던 게 시간이 지나니까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네. 모르는 사이에 또 많은 위로를 네. 받게 되는 네, 거죠. 그냥 일부러 뭐 정말 그렇게 위로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옆에 와가지고 그냥 옆에 기대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요. 저도 가족하고 떨어져서 네. 혼자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오랜 시간을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약간 공허한 느낌이 있는데, 네. 강아지가 있을 때랑, 우리 강아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공허함의 차이가 참 네. 다르고, 맞아요. 이제 딱 들어가면 일단 반겨준다는 거, 네.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덜 외롭고. 네. 네. 저도 이제 일단 집에 딱 들어가면 항상 문 앞에 고양이랑 강아지가 막 반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딱 그게 안 나오면 "헉, 무슨 일이지? 왜 약간 그렇죠. 서운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미용을 맡기잖아요. 네, 그 네. 털을 자르기 위해서. 네. 그 하루 정도 시간도 딱 들어갔는데 얘가 달려나오지 않으면 너무 어색해요. 그 네. 강아지가 없는 그 집이. 네. 그래서 반려견들 참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잠깐 또 좀 힘든 시기를 또 마음적으로 혼자 좀 많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네. 정말 그냥 옆에서
늘 그냥 제 옆에 늘 있어준다는 그런 존재만으로도 항상 이렇게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있으면. 굳이 뭔가 말하지 않아도 되고, 네. 네, 듣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네.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려견들한테 위로를 얻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나의 감정 상태를 얘네들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죠. 맞아요. 그냥 제가 막 평상시에 놀 때는 막 낑낑거리면서 막 떼도 쓰고 막 하는데 정말 그런 날은 그냥 조용히 그냥 제 곁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주고 그런 거 보면 아이들도 그런 걸 다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유순이가 철이 들었어요. 네, 뭐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둘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경험들. 네. 네. 그러면 또 우리 다시 밝은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말 안 하고 네.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그 에피소드 말이에요. 아, 네. 네. 친구들 방문 침대 사건이 또 있어요. 근데 아. 이렇게 사건이라고 붙여놓으시니까 아, 왠지 더 호기심이 막 생긴단 말이죠. 사건이라고까지 하긴 좀 거창하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쯤에서 놀러 와서 이제 자고 가고 놀았었어요. 근데 사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양이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래서 고양이가 아기 때 데려왔을 때 한 번씩 와서 봐라. 고양이도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 사실 그때는 정말 아기인데도 막 의자 위에서 못 내려가고 그랬어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요? 진짜 무서워하시는 분이네요. 네. 특히 고양이 눈을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아이들 사진도 좀 보고 이 친구들도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놀러 왔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게 그만큼 이제 서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공생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했네요. 정말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그런 극복이 돼가지고 네. 그 친구도 그래서 집에 놀러 와서 노는데 자게 돼서 제 침대에 친구 자라고 이제 무드 달아줬는데 고양이가 이제 원래 항상 그 침대에서 저랑 같이 자거든요. 발치해서 항상 자요. 끄트머리에서 저는 이제 네.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걔는 당연히 자기가 원래 거기서 자니까 네. 그게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뭐가 갑자기 풀쩍해서 무거운 게 싹 내려와가지고. 어떡해.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막 밤늦게까지 놀고 이제 자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 문을 닫아줬거든요. 문 닫고 자 이러고 했는데 한참 이제 전 딴 데서 자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또 이런 소리가 비명 소리가 막. 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그 여기 올라간 거예요. 침대 위로. 아니 고양이가 문도 열 수 있어요, 두부가? 네,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어떻게 열어요? 점프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문 손잡이가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렇게 아, 내려서 미는 내려서 미는 네, 거. 그런 거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손잡이에 딱 발을 걸쳐요. 제가 동영상 이거. 아 저렇게 여는 거예요? 네, 어머 저렇게 어머. 들어가지고. 사람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네, 저걸 가르친 게 아닌데. 보고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 네, 고양이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관찰력이. 그날 친구들은 방문 잠그고 자고. 저 안에 친구가 있었던 네, 건가요, 네. 저날? 저 날은 아니고 저건 다른 날인데.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약간 뭘 가르치려고 해서 배우는 것보다 자기들이 약간 제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네. 걸 보고 관찰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 문 말고도 저희 집에 이렇게 미닫이문?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 자기가 나가는 방향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진 못해요. 반대 방향으로 또 못 밀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그 문을 점프해서 여는 강아지들을 종종 봤어도 근데 미닫이문까지 여는 고양이는 처음 들어봐요. 미닫이문을 어떻게 열죠? 진짜 신기한데요? 이쪽 방향은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은 현관 방향 쪽으로는 밀어서 열더라고. 그걸 봐서 배웠는지. 힘도 세야 될 텐데 네. 미닫이문을 열려면 친구가 진짜 기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잠그고 잤다고. 갑자기 자다가 네. 모기만 앵앵거려도 깜짝 놀라서 깨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고양이가 네. 그것도 무게도 좀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 밑으로 뭐가 풀쩍하고 와가지고 놀랬다고. 그래서 막 소리 질렀나요? 한 명은 막 너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피곤해서 자꾸 자다가 깨는 거예요. 걔는. 근데 그리고 고양이 무서워하는 친구는 밤에 잠을 좀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집에
이제 안 오죠? 아니요, 그날 그러면서 좀 극복이 됐는지 그 다음에도 또 놀러서 자고 가고 정말요? 이랬는데 그날은 아예 그냥 한 침대에서 저랑 친구랑 고양이랑 셋이 같이 자가지고 와, 이 정도면 와. 정말 너 완전 극복했다. 이제 고양이 키워도 되겠다고. 진짜요. 친구들 이제 같이 사이에서. 잤으니까. 네. 대단한 발전이에요. 네, 정말 3년 동안. 눈도 못 마주쳤는데. 네. 그러면 두부가 매력이 엄청난가 봐요. 사실 사진으로 봐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또 나오나 화면을 지금 봤는데 더 없나요? 너무 예뻐서 더 더 보고 많이 싶은데. 보내드릴 걸. 너무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부랑 요순이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이렇게 두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아까 나왔던 아, 사진이 사진. 크게 나왔네요. 네. 네. 우리 아쉽다고 하니까 밖에서 현지 한번 더. PD님이 잠깐 틀어주신 것 같아요. 두부랑 네. 요순이는 둘이 이렇게 어울려 놀 때 어떻게 같이 어울려 놀아요? 어릴 때는 거의 유순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막 쫓아다니면서 핥아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렇게. 네, 네. 이거는 조금 큰 다음에서도 그런데 이제 두부가 일방적으로 강아지를 막 핥아줄 때도 있고 강아지가 두부를 해줄 때도 있고 서로 막 핥을 때도 있고 보기 좋네요. 저렇게 사이가 좋은 게. 네. 근데 이제는 약간 두부도 한 3살쯤 활동이 좀 활발해져서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강아지는 막 쫓아다니고 두부는 막 그러니까 서로 약간 추격전 하듯이 확 서로 뛰어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강아지는 어디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부가 이렇게 탁 치고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소파 위에 탁 올라가서 탁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는 막 밑에서 막 깽깽거리는 거예요. 어제 약간 분해서. 어떻게 억울해 막 쫓아가야 되는데. 가끔 막 집에 있다 보면 막 강아지가 막 깽깽거리는 소리 나서 네. 놀래서 가보면은 뭐 두부는 책상이나 어디 위에 올라가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강아지는 막 그 위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그럴 때도 있고 막 어디 상자 이런 데 숨어가지고 네. 발해서 강아지를 탁 치고 탁 숨어요. 그 상자 안으로. 막 강아지는 또 막 낑낑 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그럼 그 상자 안에서 그 뚫린 구멍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관찰하다가 또 이렇게 있으면 또 나와서 슥 탁 치고 아니, 그런 식으로. 두부가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요순이가 약간 당하는 캐릭터 아니에요? 약간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약간 두부는 아직도 약간 자기가 그 고양이를 새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번씩 그렇게 막 핥아주고 이러는 거 보면 새끼 때처럼 핥아줄 때가 있어요. 막 돌봐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강아지 생각에 고양이가 좀 새끼라고, 아직도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워낙 어렸을 때 데려와서, 네. 두부가 어렸을 때 와서. 네. 한 달 반 정도였을 때 왔거든요. 진짜 아기일 때 왔네요. 네. 그래서 약간 내 새끼라고 생각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네. 계속 돌봐주면서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근데 항상 약간 요순이가 두부 바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두부도 보면은 저보다는 강아지랑 더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도 하고 강아지가 많이 돌봐줘서 고양이도 확실히 강아지를 되게 많이 따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두 마리를 함께 키우면서 좋은 점인가요? 네, 그런 제 생각에는 그렇겠죠. 네, 한 번은 이제 뭐 강아지 미용 맡기거나 뭐 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럴 때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엄청 울어요, 막. 그러니까 고양이 항상 강아지랑 있는 게 이제 익숙하니까. 네,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없으면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더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렇겠네요. 것보다는 확실히 둘이 있는 게 서로 의지도 되고 저 없을 때도 그런 면에서 혼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두부는 자기가 태어난 시간에 전부를 네. 같이 자라왔으니까. 네, 한 번도 혼자 지낸 적이 없다 보니까. 요순이는요? 근데 반면에 요순이는 두부가 없어도 네. 그렇게 낑낑대지 않겠네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요순이는 혼자 있어. 그런데 혼자 있어 본 적이 두부보다는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똑같이 또 같이 사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강아지도 똑같지 않을까요? 고양이 없으면. 근데 고양이랑 강아지를 함께 키우면 산책 같은 거는 어떻게 시켜요?
산책은 고양이는 못 시키고 강아지만 그냥 네. 데리고 나가서 그렇죠. 네. 고양이를 산책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드문. 그죠. 필요하지 드물다고? 않죠. 사실 고양이에게 네, 산책이. 네, 한 번씩 왜 고양이 막 산책량 막 이래서 아,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수의사 쪽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산책하는 거는 사람의 욕심이지 고양이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나가면 조금 저희 집 고양이 겁이 많은지 일단 문을 열면 일단 튀어나가긴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서 자기가 나가놓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울고 막 데리고 오고. 보니까 이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건 정말 사람의 욕심인 것 같기도 한 게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고양이 이렇게 산책시키려고 데리고 나갔다가 네. 갑자기 어디로 튀어버려서 네.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양이를 못 찾는 분들 네. 그래서 막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고양이는 그래서 겁이 좀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놀라서 네, 산책을 시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네, 산책하는 게 그렇게 막 고양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는 근데 산책 꼭 요즘에 해줘야 자주 되고. 산책하나요, 강아지는? 어릴 때는 정말 매일매일 특히나 이제 저희 엄마가 정말 예뻐해가지고 정말 하루도 안 빼먹고 산책을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걷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너무 옛날만큼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막 정말 목줄만 꺼내 들어도 막 점프하고 맞아요. 난리가 나요.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 보면 또 안 나가는 것도 좀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동네 조금 강아지는 산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 네. 게 이제 무슨 대화를 하다가 산책이란 단어만 나와도 네. 고개를 탁 돌려서 보는 거예요. 방금 산책이라고 했니? 이런 표정으로. 표정만 지으면 다행인데 나갈까? 뭐 어디 갈까? 이러면은 막 그때부터 막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뛰고 그렇죠. 울고 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촉하기 시작하고 네. 목줄 앞에 가서 기다리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 말을 하거든요. 네, 저도요. 왜냐면 그 흥분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나갈 때까지 막 뛰고 울고 막 너무 흥분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끈을 몰래 이렇게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딱 보여주면은 바로 채비해서 나갈 수 있게. 마지막 순간에. 네, 마지막 순간에 숨겼다가 탁. 보통 그러면 애견 카페 이런 데도 데려가시나요? 저 애견 카페는 일단 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집 강아지가 애견 카페 가본 적은 없고 동물병원에 가면 거기도 이제 다른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집 강아지가 개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작년 동안 이제 병원에 좀 자주 가서 또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유순이가 너무 원래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개는 건들진 않는데요. 가만히 같이 있는데요. 근데 자기가 병원에 온 이후에 들어오는 강아지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약간 물려고 약간 텃세 부리듯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자기보다 먼저 온 개는 절대 안 건드린대요. 자기 나름의 서열 정리를 하나 봐요. 그런가 봐. 자기 혼자만의. 그래가지고 아주 선생님들을 되게 막 당황스럽게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없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 얘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개들이 저희 개만 아니라는 게 미안이 되기도 네. 하고. 방금 위로가 좀 되셨죠? 네, 저도 아까 그 말 듣고 저희 집 개만 그런 건 아니구나. 네, 맞아요. 저도 약간 저희 집 개만 그렇게 사회성이 안 좋은 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아니 어렸을 때 친구들을 안 만나게 해줘서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저는 혼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길 가다가 산책하면 또 다른 강아지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릴 네. 때는 그렇진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성격이 바뀐 건지 점점 그게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재밌네요. 고양이와 강아지 이야기를 함께 하니까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네, 강아지 얘기했다가 고양이 네, 얘기했다가 재밌어요. 강아지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충고해 주시자면 근데 적극 추천하시겠어요. 둘의 사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키우는 거요? 어떤 것이든 좋겠죠. 네, 같이 키우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께. 근데 뭐 고양이랑 고양이 또는 강아지랑 강아지 이렇게 키우는 것도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서로 안 맞아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고양이 키우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더 입양했는데 둘이 영원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끝까지 친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막 너네 둘이 사람하고도 다르잖아. 사람하고는 이렇게 좀 막 친해져봐 얘기도 서로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네. 그거는 뭐 아이들이 성격에 따라 그런 거라서 뭐 꼭 강아지랑 고양이 같이 키우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막 강하게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혹시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아기 때 그 막 인형 같고 발랄하고 네. 생기 있고 그런 모습만 보고 바로 입양을 결정하시지 마시고 그 후에 정말 10년, 15년 후에 이 아이들이 정말 더 뭐 병이 들거나 막 힘이 없어지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 끝까지 내가 뭐 경제적인 거든 시간적인 거든 뭐 마음적인 걸로든 뭐든지 내가 그걸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4년 차 애견인의 네,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로 애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나의 네.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강아지 얘기로 오늘 막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추천해 주시는 책, 저희 사람책 도서관에 공통 질문이 있어요. 매번 나오시는 분들께 네. 이 질문을 여쭤보는데, 오늘 이 질문을 여쭤볼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책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김중혁 소설가의 그 바디무빙이라는 에세이집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뭘 추천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근래에 읽은 것 중에 제일 그냥 재밌게 읽었던 책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에세이를 저도 많이 읽지 않는데 어쩌다가 표지도 너무 분홍분홍 너무 재밌어 보여서 네. 그냥 사실 샀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뻐서 표지가. 예쁘기도 하고 그냥 되게 뭔가 중간중간 막 사파도 있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뭔가 사람 이런 인체 소재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인데 뭔가 되게 가볍게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읽다 보면 마냥 그렇게 또 그 작가의 사유가 보이는데 그게 너무 또 가볍지도 않은 그런 작가의 생각들도 엿볼 수 있고 그래서 가볍게 정말 재밌게 읽기 좋은 것 같아서 네. 그 책 추천드리고 싶어요. 김주혁 작가의 김준혁 김준혁 중혁 네, 작가의 네, 바디무빙이라는 책을 네. 분홍분홍한 표지라서 네. 사셨다고 했는데 제가 분홍색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옷도 분홍색이에요. 한번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 표지가 예뻐서 아마 저도 소장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추천해 주실 사람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다음 분을 어떻게 추천해야 되나 제가 네. 이제 이사 온 지 이제 성북구 주민이 된 지 1년 정도 돼서 사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막 많이 알고 이러지 못해서 오늘 그 얘기를 못 해봤네요. 1년차 성북 생활을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그 두부랑 요순이를 진짜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 1년간 정말 사랑으로 진료를 항상 네. 해주시는 수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너무 적절한 사람 책이에요. 박수. 근데 저도 다른 동물병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뵀지만 정말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느껴지는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다음 사람책 추천, 김재윤 수의사 선생님을 네. 다음 사람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김재윤 수의사 선생님. 네. 네. 상호명은 말해도 되나요? 피디님? 말해도 된다고 상호명 하네요. 해도 돼요? 네. 어떤 병원인가요? 자유롭네요. 저희 방송이. 그러네요. 네.
저희 호담 동물병원이라고 네,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성북구에 있는 거죠? 네, 성북구에 있어요. 그래서 호담 동물병원의 김재윤 수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언젠가 한번 같이 나오셔도 좋고 따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김재윤 수의사님. 네. 네, 다음 추천해주실 사람책으로 네. 애견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병원에 어떤 선생님이 네. 잘 봐주는지. 네. 특히 동물병원, 뭐 사람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선생님에 따라서 뭐 진료 방법이라든지 또 막 이런 검사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선생님들마다 많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정말 운 좋게 여기 이사 와서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덕분에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네. 사람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네. 오늘 어느새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다 끝이 났네요. 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정말 밝은 기운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 오늘 방송이 진짜 밝게 새해 첫 금요일 방송이거든요. 네. 네. 저희 방울방울 라디오가 새해 첫 방송을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오늘 금요일은 처음이잖아요. 네. 금요일 방송은. 그래서 오늘 첫 금요일 방송 함께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방송을 처음에 라디오 DJ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해보신 소감이. 뭐 솔직히 이런 데 들어와서 부스 같은 거 해본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어릴 때 꿈을 비슷하게나마 여기 와서 체험 해본 것도 너무 즐거웠고 그다음에 네. 사실 처음에 일단 즐거워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또 제가 또 요즘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강아지랑 유순 이야기를 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게 돼서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 요순이 데리고 스튜디오에 놀러 오세요.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그 병원 저도 꼭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지금까지 성북구 두부맘 김한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사람책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책도서관은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반의 시간이 어느새 훅훅 달려서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방울방울 라디오 청취자분들 저와 함께 활기찬 금요일 아침 여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진행을 해봤는데요. 용진 씨의 빈자리가 하나도 안 느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500m 달리기를 한 10번쯤 아니 50번쯤 질주한 기분으로 1시간 방송을 마무리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즐겁고 좀 더 꽉 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마인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제면 내 마음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랐다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채고 싶지만 마인드 컨트롤가 될 거야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제면 내 마음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누군가에 올린 것 같아 이 여잔 도대체 뭐야 난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